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양천구청장에 도전하는 이기재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부터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제 돋보기에서는 거리 두기 이후 우리 지역의 상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수요일 기준 10만 명이 넘었던 2주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양천구청장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기재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기재 예비 후보는 주변 지역과 비교해 양천구의 주거 환경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며 양천구의 변화를 위해 이번 구청장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그 주거 여건이 열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뛰어들었고요.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건강한 도시를 제가 꿈꾸는 양천구로 여기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문가를 자처한 이 예비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제주도청 서울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키운 실무 감각으로 양천구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저는 도시 전문가입니다.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실전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양천구청장이 돼서 정말 양천구 구민들이 원하는 우리 양천구의 도시의 발전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기재 예비 후보는 당선 이후 목동 재건축 사업과 신월동 교통 문제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 특히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낙후된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층 주거 구주택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형태는 너무나 미진합니다.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그 도시가 깨끗한 환경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 돋보기 순서입니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역의 주요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네, 실제 현장은 어떤지 연신내 상점가 상인회의 김두환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됐는데요. 강력한 거리두기와 했을 때 좀 비교를 해보면 손님 증가 등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손님들도 그만큼 적응하셨는지 바로 체감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시 이후에는 손님들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고정비나 고정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2년이 넘게 정말 상인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폐업을 하거나 직업이나 직종을 바꾼 분들이 많습니까? 네, 주변에 정말 많이 폐업하신 분 정말 많고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뭐 택배 상하차나 배달된 알바를 지금 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현장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란 동안 소비자분들이 생활 습관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등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부에서 도와주셨던 뭐 1, 2, 3, 4차 지원금 참 감사하게 잘 받고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많은 분들은 또 소상공인들만 그런 걸 지원해 주신다고 부정적인 시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소상공인들 정말 힘듭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가게 유지하기란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현실 지금 단기적인 금전적인 도움보다는 장기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절실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 상점가 상인회 김도환 회장이었습니다. (7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888명입니다. 사망자는 45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3,880명이 됐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재택 치료자는 21만여 명이고 중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2차 87.6%, 3차 63%입니다. 재택 치료자 처방약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환자 본인이 약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면 수령이 가능한 서울 시내 약국은 5,200여 곳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진의 오래되고 낡은 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수리 비용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단독주택 기준 최대 1,200만 원, 융자금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인데요.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조한 봄 날씨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은 부주의 가운데서도 특히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많습니다. 이 담뱃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강수량은 13mm, 평년 대비 15%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담뱃불이 큰 불로 번지는 과정을 실험해봤습니다. 낙엽을 쌓아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넣었습니다. 낙엽 사이에 열이 모아지고 10분쯤 지나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5분 뒤에는 불꽃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낙엽 더미를 태웁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산불 화재가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꽁초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이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화재 발생률이 더 높아져서 이제 건조하면서 바람과 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한편에는 선풍기를 틀어 얼마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비교했는데 10분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담뱃불을 실험한 결과를 보면 864번 시도에 80차례, 10% 정도가 발화로 이어졌습니다. 발화 조건을 보면 풍속은 초속 1.34m로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습도는 건조주의보 기준인 35%보다 낮은 10%대에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특히 낙엽이 가루가 돼 쌓여 있거나 굵은 담배일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처럼 특히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부는 날씨가 지속될 경우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담뱃불 등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 근처에서는 담배나 라이터 등의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5%인 18,000여 건이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꽁초가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인데요. 실태 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등 총 110개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이 투입되며 다음 달 13일까지 허위 과장 광고, 자금 운영 계획 공개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00여 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는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 여름 휴가,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나라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